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로 부동산 임의에서 공인중개사 모시고 원주의 전반적인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의 부동산 아파트 분양 상황이라든가 매매 동향, 또 경매 물건이나 종류, 부동산 점포 입점, 또 소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 등 전반적인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에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는 6월부터 여러 가지 또 세금 부분이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신고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좀 달라지는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로 부동산 임의에서 공인중개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반적인 동향에 앞서서 먼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이제 상승세다라고 지난달까지 들어봤는데 요즘 추세는 어떤지도 궁금하나요? 어떻습니까? 네, 2021년도 이제 5월 들어서 지금 수요자층들이 이제 실수요자로 이제 바뀌고 있고요. 네. 금액이 오른 만큼 이제 그만큼 이제 공급은 많지만 수요자분들이 좀 감소하는 추세이고 지금 부동산에서 규제를 많이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투기 지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원주로 옮겨졌었던 그 외지 지역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실수요자로 바뀌면서 이제 신규 물량 중심으로 이제 수요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외지 물량이 상당히 좀 많았다고 하는데 요즘도 네네. 계속해서 꾸준히 들어오는 상황인가요? 지금 현재는 유보 상태이고요. 기존에 이제 추후에 이제 분양될 수 있는 아파트들에 대한 부분은 조금 좀 지향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상담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막 라디오를 틀었는데요. 금방 아나운서 선생님께서 네네. 말씀하시는 게 되게 궁금해서 그렇지 않아도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임대차 계약서 네네. 신고 6월 1일부터 바뀐다고 예예. 내일 해서, 모레 예, 다음 주 화요일부터 바뀝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요? 네네. 그러면 임차인하고 임대하신 분들은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계약서를 다시 쓰는 건 아니고요. 묵시적인 갱신에 대한 부분은 이제 계약에 변동이 없잖아요. 네. 계약이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는 상관이 없고요. 네. 예를 들어 임대에 대한 부분이 조건이 전세 금액은 6천만 원이고 그 월세에 대한 부분은 30만 원 이상이세요. 그 조건에 부합되게 인상이 되시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계약을 쓰시고 그 계약서를 이제 그 공무원한테 제출을 하셔야 돼요.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같이 하시는 방법이 있고 네. 만약에 임대인이 거부를 하게 되면 임차인이 직접 신고를 하면 바로 네. 이제 공무원이 임대인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서 신고를 해라 이렇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제 전체적인 바뀌는 신고가 거예요? 들어갑니다. 네. 아. 네네. 어. 이제 임대차 쓰실 때 음. 금액적인 부분이 인상이 되시면 신고를 하시고요. 네네. 인상된 조건에서 계속 유지가 되시면 다시 재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아. 네. 그러면 네. 기존에 이미 계약한 벌써 6월 이전에 계약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6월 이전에 이제 계약하셨던 분들이 지금 현재 조건에 부합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6천만 원. 전세 금액은 6천만 원이고 월세는 6천만 30만 원. 이상. 네. 그리고 월세는 30만 원 네. 이상만 그럼 신고를. 네. 아. 네. 그 이하에 대한 부분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럼 인상되지 않고 예. 그냥 유예한 상태에서 다시 계약을 한 것도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조건이 아니시면 6천만 원과 30만 원의 조건이 아니시면 신고를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이상인 거에 대한 부분만 신고에 대한 대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연소득,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는 네. 신고 대상이 아니었었는데 그 규제가 폐지가 되면서 기존에 이제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원룸 월세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전세에 대한 부분들을 투명하게 이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이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도 이게 변동 사항이 있으시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임대료가 20만 원 정도면 안 해도 되는 네, 거고 안 하셔도 되는 거죠. 30만 원 이상일 때 예. 네. 그리고 모든 계약이 이제 새로 그러니까 더 이상 임대료가 오르지 않아도 새로 6월 1일부터 새로 계약을 한다면 또 신고 또 똑같이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조건에 대한 부분이 부합이 되시면. 네네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세계로 부동산 이매수 공인중개사 모시고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6월 1일부터 이제 신고제가 도입이 돼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저도 여기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그럼 임대인이 신고를 해야 됩니까? 임차인이 신고를 해야 됩니까? 공동신고하고 단독신고가 있는데요. 공동신고는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함께 신고를 하시는 거고 단독신고는 임대인이 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서를 가지고 신고를 하시고 아니면 계약서 가지고 신고한 부분은 다시 역으로 임대인분한테 다시 신고를 해라. 이렇게 통보가 가게 됩니다. 네네. 그럼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난해하실까봐 제가 적어왔습니다. 1588-0149번이나 rtms.molit.go.kr로 문의를 하시면 전체적으로 어디에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서류는 어떤 게 필요하고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전에 6월 1일 이전에는 의무신고제는 아니었죠? 아니었습니다. 그럼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임대업자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현재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이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전입신고를 안 한다던가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고를 하지 않고 뭐 이렇게 계약을 쓴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거에 반해서 세입자분들은 전입신고를 안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경매에 넘어가시게 되거나 불이익을 받았을 때 보호를 받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세입자에 대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큰 그림은 다가구 주택의 어떤 수익에 대한 부분을 투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금액이 이제 다 신고하는 건 아니고 금액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조건이 돼야 신고를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월세하고 전세 계약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전세 금액은 6천만 원이고요. 6천만 원 이상 무조건 신고하게 돼 있고 월세는 30만 원입니다. 보증금 관계없이 뭐 1000에 30 그러면 30만 원 기준으로 30만 원 이상이면 신고를 하셔야 되고 전세도 7천만 원이면 1,000만 원이 이제 이상이 되잖아요. 6천만 원 이상이 되면 6천만 원 이상인 금액으로 그 금액으로 계약서를 제출을 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이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 제도화가 지금 첫 시행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전에 저희가 방송을 했을 때도 주택 임대차 신고에 대한 부분을 신고제로 이제 실행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은 일단은 다가구 주택에 어떤 분이 어떻게 이제 세입자로 계신지에 대한 부분들도 투명화가 해야 되고 불법 전입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경매를 진행을 하다 보면 가장 임차인이라던가 보증 월세가 현재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주하고 있는 것처럼 그럼 이제 거래에 조금 난해하잖아요. 그래 들어가는 경매 입찰자 분에서도 투명한 부분을 원하고 전반적인 그림에서 아마 이 대목부터 수정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 기준, 월세 기준으로 이제 임대에 대한 부분을 신고를 하게끔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에 대한 부분도 수익인 거거든요. 사실은 예전에는 이제 그게 뭐 은행에 들어가서 이자에 대한 부분 뭐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아마 이제 투명하고 제도화 시켜서 정착을 시키시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업자들은 수입을 좀 투명하게 하고 임차인들에게는 이제 좀 법적 보호 장치 차원에서 신고제가 도입이 됩니다. 만약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과태료가 부과가 되시는데요. 100만 원 이하의 이제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그러면 그거는 임대인에게 부과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임차인에게도 부과가 되는 건가요? 임차인은 계약서에 대한 부분을 신고를 하시게 되면 확정일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은 거부할 이유가 없고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임대인 쪽에서 거부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아무래도 물게 되시는 거죠.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부동산 동향 또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신고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세계로 부동산 이미에서 공인중개사 모시고 원주의 전반적인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투기 수요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로 원주권, 원주 지역에서는 어느 지역의 아파트가 좀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화두가 되는 곳이 기업도시. 네, 기업도시에 이어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혁신도시. 네. 그리고 이제 남은 지역사 들어오는 그 인접 지역에 대한 뭐 무실동 아파트들. 네, 그런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저희가 고객 상담을 봐도 네. 매도자 우위 수위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30평대 아파트를 2억 6천에 매입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매도자 분들은 더 오를 것이라는 이제 기대 상승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루 만에 뭐 2천만 원씩 올리고 그래서 이제 계약이 파기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은 뭐 인상돼서 이제 네. 매매가 이제 상담 전화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게 임대차 그 임대인이나 뭐 임차인이나 이게 신고하는 이유가 그 뭐 임대인에겐 뭐 그다음에 뭐 저 종합소득세 같은 거 하려는 건가요? 이게 왜 그러는 거죠? 세금적인 부분도 당연히 들어가고요. 고객님이 예전 일전에는 2천만 원 이하는 그 신고 대상이 아니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받으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제도가 폐지되면서 이제 임대인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을 또 이제 투명화 시키기 위한 제도에 대한 부분인 것일 거고 세입자분들은 또 이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것은 뭐 경매라던가 그 이후에 어떤 그쵸 그걸 보호하는 양방향의 어떤 법 제도를 활용한 부분을 아마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임대인에게는 그 종합소득세 같은 걸 투명하게 하려는 거고. 예, 맞습니다. 참, 그러면 그게 그 1가구 1주택도 그게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1가구 1주택들 뭐 단독주택들은 그게 그 세금 같은 건 없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세금을 다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임대인은 거부를 하실 수가 없는 것이 과태료 부분이 세입자분들은 계약서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확정일자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분들은 당연히 하실 거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뭐 근데 금액적인 부분이 그렇게 저렴하면 안 했으면 하는 분들도 이제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제도는 일단은 다 모든 걸 투명하게 누가 살고 있고 누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고착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6월 1일부터 6월 1일 이후에나 새로 계약 쓰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6천만 원과 전세는 6천만 원이고요. 월세는 30만 원 이상인 분들은 다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현재 살고 있는 것도요? 네.
그 금액 이하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거나 자동 연장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변동사항이 없으시잖아요. 6천만 원 미만이고 30만 원 이하면. 근데 이상이 되는 부분, 뭐 32만 원이어도 인상이 된 건 된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200에 32만 원, 200에 뭐 50만 원, 뭐 이런 분들은 다 신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 32만 원으로 살고 있어도 네. 살고 있는 사람도 신고를 해야 된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6월 1일부터 이게 유예 기간이 뭐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시행됩니다. 저희가 일전에 방송을 했을 때 2월, 뭐 12월 그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이제 국세청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이제 공시를 해요.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그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이제 고객님들한테 알려드리는데 방송을 통해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아마 시행이 바로 됩니다, 고객님. 그러면 옛날엔 2천만 원 이하면 그게 종합소득세 관계가 없었는데 네. 지금은 2천만 원이 안 돼도 그럼 혜택이 없어졌죠. 혜택이 없어진다는 얘기인가요? 네. 세금 받으려고. 네. 네, 더 궁금한 거 없으시고요.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원주권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궁금증 764-6335, 764-6336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보통 지금 얼마나 올랐습니까? 기업도시가 가장 많이 올랐나요? 기업도시는 거의 1억 원 이상이 몇 평 기준으로 30평 했을 때, 30평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 잡아서 이제 이게 공영방송이다 보니까 네. 일단은 그 기준으로 평균 금액입니다. 이제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혁신도시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일대에 저희가 알고 있는 분양하는 곳곳마다 지금 현재 가수요자분들, 외지에서 투자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당연히 금액은 상승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외지인 분들이 빠진 상태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여기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후에도 한 2,400여 세대에 대한 분양 물량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계속 진행되면서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가격 상승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비규제 지역입니다. 강원도, 원주, 춘천, 강릉 지역은. 근데 비규제 지역에서 이제 좀 투기 지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투기 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계약을 하시는 거는 양도세에 대한 부분도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려면 비규제 지역이 이제 되기 전에 투자를 하시는 게 낫고 그리고 정책이라는 건 항상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염두하셔서 양도 양수에 대한 부분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 방법도 아주 길이 막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골고루 뭐 기업도시, 무실동, 혁신도시 다 올랐다는 말씀이시죠? 다 올랐습니다. 그럼 주로 신규 아파트로 위치가 올랐습니까? 아니면은 옛 그 아파트도 좀 올랐나요? 신규 아파트는 당연히 올랐고요. 구도심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1억 미만의 아파트들 있잖아요. 18평대, 24평대 같은 아파트. 경우는 비규제 지역에서 서울 외지 지역에 이제 1억 미만 같은 경우는 대출까지 포함하면 지렛대로 투자를 하시게 되면 다주택자여도 일단은 투자를 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소형 아파트가 더 많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나요? 네네네. 거래는 참 잘 됩니까? 이렇게 인상된 가격에서? 지금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물량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물량이 너무 비싸니까 매수인들이 사지를 않아요.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너무 비싸면 저희가 권유해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사실은. 그럼 지금 거래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럼 신규 아파트 분양은 어떻습니까? 신규 아파트 분양은 지금 이지더원 3차가 4월을 분양 예정이었었는데 7월 예정으로 이제 약간 보류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분양가 책정 금액도 한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에서 아마 그 이상으로 책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럼 새로 이제 분양되는 아파트들도 분양가가 한 1,000만 원 정도. 신규 아파트는 그 정도로 책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제 경남 아나운스빌 같은 경우 조합 결성으로 되어 있는 거기 아파트 그곳은 조금 이제 적게 책정이 이미 몇 년 전에 책정된 가격이죠. 작년부터 이제 분양에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는 아직 분양이 다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현재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원주에는 신규 아파트 분양 계획이 물량이 올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2,400여 세 올해부터 이제 진행되는 것들이 이제 3년 이내에 남원주 역사도 지금 현재 지금 뭐 그
중흥이라던가 그런 아파트가 이제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고. 주로 몇 평대가 많이 들어옵니까? 20평대하고 30평대가 주로 들어오는데요. 네, 네. 골고루. 네. 그러면 이제 분양가가 1,000만 원대 기준이다. 네, 아직 네. 책정된 건 아니고. 예,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신규 물량이 지금. 예.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세계로 부동산 임혜석 공인중개사 모시고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11시 34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세계로 부동산 임혜석 공인중개사 모시고 원주의 전반적인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지역 도시에 아파트를 되게 엄청 올라가지고 내놨는데 네. 안 팔려요, 이게. 네. 이게 거품인가요? 오히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는 안 된다. 예,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현재 아파트를 찾고자 하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전에는 가수요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보려고 투자를 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는 실수요자분들이 뭐 30년 원리금 상환이라던가 이런 장기로 본인 주택을 살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쉽게 살려고 하지 못하고, 왜냐면 이게 고공행진도 언제까지 고공행진이 아니라 떨어질 수 있다라는 위험 요소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지금 쉽게 매입을 못 하시는 거고, 또 매도자 입장에서는 금액이, 저희도 이제 고객을 뭐 이제 의뢰를 해서 저희가 계약을 하러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다주택자 이외의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주택 하나만 있는 분들은 금액이 올라가면 안 파시려고 하는 성향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금 약간의 거품은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고객님. 네. 그러면 네.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최고점을 올라갔는데 네. 이제 정치가 좀 바뀌면 내려간다고 소문이 나요. 네네. 이 기존에 있던 그 아파트가 내려갈 수도 있죠. 정책적인 혹시? 부분은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을 강화를 했거든요. 예, 근데 전반적으로 세금을 강화해서 아파트 값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파트 값이 오르는 이유는 그 규제와 안 규제의 또 가수요자와 실수요자의 그 양면성인데요. 규제 지역을 피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 실투자자 말고 가수요자분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규제에 상관없이 투자를 하시고 빠지는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좀 차이를 보고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 규제가 되어 있지 않고 비규제 지역에 같은 경우는 원주 지역이 그래서 오른 거거든요. 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을 묶어놓으신 건데, 지금 정책적인 부분 방향도 물론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외지에서 들어와서 투자할 수 있는 그 원주 지역만의 상권, 강원도 지역만의 추후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어떤 이슈가 있어야만 더 추후에도 이제 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비규제 지역에서 규제 지역이 될 것이다라는 거를 다 어느 정도 관망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이렇게 딱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예전보다 고공행진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덜 할 거라고 일단 보여져요. 네, 규제 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뭐 전매 제한이 들어간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유보 상태로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고객님들께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아파트 값은 많이 오르긴 했지만 거래는 안 되는 상황이군요. 네. 그러면 올랐다고 하기도 좀 그러나요? 거래가 되고 성사가 돼야 올랐다고 보는데 기업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아파트를 내놔도 거래가 되지 않는다. 이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좀 실수요자라도 부담이 되는 거죠. 금액이 너무 지금 오르면 샀다가 신규 분양 아파트를 받는 게 나아요. 지금 샀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도 있을 테고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세계로 부동산 임혜서 공인중개사 모시고 전반적인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이유민 공인노무사 모시고 노무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